AI 메모리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대장주들이 견조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대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는 이제 실적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대장주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의 랠리를 놓치셨다라고 하면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가파르게 오르던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배경이나 원인은 AI 거품론과 그리고 기술주의 과열인 것 같죠.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AI 거품론, 이 거품론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한국 증시가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의 랠리가 펼쳐졌고, 그 대장주들의 랠리 속에 최근 들어서 불거져 나왔었던 얘기가 바로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 계속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꺾이고 있거든요.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었을 때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좀 근접해 있고, 또 과거에 폭락장을 예고했었던 어떤 수준의 경고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만, AI 관련된 요 거품론, 거기에 기술주에 과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현재 대한민국 증시의 조정을 이끌고 있는 첫 번째 배경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배경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한국 증시 강세장의 주요 동력은 특히나 가장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 약 34개월 동안 순매수 기조가 단기간에 뒤집히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 불안감이 좀 증폭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원화 약세 부분인 것 같아요. 가파른 원화 약세 부분, 그러니까 달러 강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을 통해서 환차손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금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번째는 채권 금리의 급등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 흐름에, 조정 흐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현재 돌파를 좀 했고, 장기 금리 상승은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의 할인율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 급등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부담은 해소가 됐었던 지난번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은 사실 완전히 해소가 됐죠. 그것도 상당 기간, 최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부담이 좀 됐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던 거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특히나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쏠림 현상이 커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 욕구는 당연하겠죠. 지금의 조정 압박에 대한 공포는 분명 있는 시장이지만 투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맞지만 대세 상승 흐름을 꺾을 만한 구조적인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실적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나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리고 2026년까지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강력한 펀더멘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지금의 흐름은 대세 상승을 꺾을 만한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하고 첨단 산업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인 거죠. 시장의 중심축이 AI하고
로봇 그리고 전력 인프라로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 산업의 확장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뭐 단기간의 조정은 일희일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국 기술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지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또한 메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자료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얘기는 미국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3년 동안 8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지난 3분기, 그러니까 이 11월 8일 날 발표한 게 아니고 지난 3분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8일에 다시 한번 이거를 확정짓는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는 M7 기업들의 캐펙스는 계속 투자는 늘고 있는 상황이 현재 계속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내 증권사들의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 5,000포인트, 강세장일 경우에는 7,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KB증권 또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5,000%는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강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6,000포인트까지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KB증권이나 JP모건에서 강세장을 얘기하고 있는 증거 역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조하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이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융시장 선진화 노력 같은 부분들이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저금리라든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PBR 값은 14배거든요. 근데 아시아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아시아의 평균 PBR 값은 22배니까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증시다라고 말씀드리고 2025년 연말 그리고 현재 코스피 증시가 숨고르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숨고르기가 끝나면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발 수요가 메모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반도체는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또는 IT 기기 수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는 AI 서버 구축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거기에 HBM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이끌어 왔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AI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HBM은 일반 D램보다 마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높거든요.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의 실적 개선 폭이 완전히 현재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은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리포터들의 얘기인 거죠. 특히 메리츠 증권이요.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자금 조달 이슈를 넘어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ADR이 한국 주식을요 뉴욕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핵심 목표는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르레이팅, 그러니까 한국 증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잖아요. PBR 값으로 아시아 증시가 22배인데 대한민국 증시가 14배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IT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 인정을 받아서 기업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외국인 투자의 어떤 접근성이 한때 제한된 때가 있었거든요. ADR 발행은 장벽을 허물 수 있고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르레이팅,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 부분들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마이크론처럼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잠재력 때문에 마이크론처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ADR 발행은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HBM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잠재력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리라 보시나요? AI 메모리의 어떤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대장주들이 견조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대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현재는 제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장비주들이 사실 대장주들보다 주가의 어떤 사이클이 짧았던 건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의 투자는 첫 번째는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실적이 나타나는 이 1, 2, 3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인 선행 부분은 보시게 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단계고 이때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선행 단계거든요. 이 선행 단계가 지나오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가격이 오르고 또 반도체의 재고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은 투자를 늘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때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는 본격 투자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실적에 대한 단계인데 장비 업체들은 발주를 받아서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찍히는 단계고 주가의 흐름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3단계죠. 대한민국 증시의 3단계는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단계가 아마 올해 연말에서 2026년 초기까지가 실적 가시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량을 늘리는 캐파가 확장이 되고 또 HBM 쪽에서의 일적 성장이 반도체 사이클을 올리고 있거든요. 장비주 밀어 올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HBM은 아시는 것처럼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서 올리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는데 이 공정에 들어가는 뭐 TC 본더라든지 또는 검사 장비 같은 후공정 장비 수요는 D램 때보다도 훨씬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에 대한 어떤 가속화로 인해서 공정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고가의 고성능 장비는 계속 듀려화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HBM 대장주를 찾아내서 선점할 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HBM에 특화된 장비주, 특히 예를 들면 후공정 장비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큰 폭의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성장률 측면에서도 대장주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실적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의 랠리를 놓치셨다라고 하면 HBM 쪽에서의 후공정을 포함한 핵심 장비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게 고수익을 얻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25년과 내년을 보았을 때 반도체 시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AI의 어떤 큰 물결 속에서 AI하고 HBM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확연하게 늘어날 건데요. 여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우리 생활하고 산업 전반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AI 구동에 고성능 반도체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은 일반 D램보다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AI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구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D램 시장을 이끄는 아마 견인차 역할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HBM4 또는 스택당 2048비트를 성능을 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TSV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드밴시드 패키징 쪽에서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칩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쌓는지가 성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 첨단 패키징 기술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개의 칩을 HBM처럼 3D로 쌓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의 칩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HBM 하지만 HBM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HBM 다음으로는 CXL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AI 모델이 커지면서 사실 HBM만으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CXL은 D램 용량을 서버 바깥으로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메모명이거든요. HBM에서 하이닉스에게 밀렸던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12일이죠. 이 CXL D램 반도체의 대량 양산 소식을 전했으니까요. CXL이 상용화가 되면 2026년부터 HBM하고 또 다른 거대한 어떤 신규 시장이 HBM과 CXL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TSMC 쪽에서의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2나노 기술이 기존의 핀팻 한 개를 극복을 하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고성능 칩 수요 증가도 굉장히 잘 이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시장은 D램과 낸드 가격 등락만을 볼 것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메가 트렌드죠.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HBM, 첨단 패키징, 또 미세 공정 기술, 다양한 혁신이 동시에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섹터는 어디로 보시나요?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섹터를 한 두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로봇 산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을 했는데요. 16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거든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로봇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고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또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부분들로 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난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향상을 로봇의 노동 전환 움직임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또 AI 기술하고 로봇이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어서 장기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그 상승 곡선을 그렸거든요. 특히 올 연초에 ETF 중에 로봇 관련 ETF 중에 많이 왔었던 ETF는 약 70%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였으니까요. 정부의 지원 아래 로봇 관련 기업들은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AI의 3대 강국을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에요. 2026년에 AI 관련 예산만 약 한 4조 5천억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특히 주목할 건 이 피지컬 AI 부분이거든요.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로봇 분야인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조선업 쪽에서 기존의 주력 산업에 이제 AI를 접목하는 그런 분야에 돈이 쏟아지겠죠. 관련해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또 AI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내내 강력한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특히 원자력 발전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병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2차 전지라든지 수소 경제, 탄소 포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전반에 정부의 R&D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 지원이 계속 지원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섹터도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남은 하반기 참고해야 할 증시 호재와 악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호재와 악재가 다양한 부분이 사실은 증시인데요. 먼저 호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인 것 같아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25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부가 발표를 했었을 때 말뿐이겠지.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당근과 스토어십 코드라고 하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쏟아내고 있는 역대급 어떤 배당 확대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 공시가 그 증거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성장주,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로 시장을 끌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그러니까 금융이나 지주사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이 하나 더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 가치주를 현재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장 구조적인 어떤 호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AI라든지 기술주 강세의 어떤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잠깐의 이제 과열의 논란이 있겠지만 또 AI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 섹터의 실적 모멘텀은 꾸준하게 강력하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습니다. 구조적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했고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기술 발전과 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좀 상존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이 촬영날 다음,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11월 20일 날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젠슨왕의 캐펙스 투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해결을 해야 AI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 더 심화되느냐 아니면 반전을 통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내일 새벽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큰 참고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호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 부분인 것 같아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신흥국 특히나 한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그런 어떤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거죠. 사실 10월 초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1,475원을 며칠 전에 찍었죠.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증시 하락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위축 거기에 자금 유출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악재는 여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AI 거품론하고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AI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11월 달 들어서 기술주들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1월 19일인데 내일 20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캐펙스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기 둔화 우려하고 투자 심리의 위축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어떤 둔화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미국의 노동시장에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 같은 부분들은 사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지표들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 주도주 어디서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연말 주도주 섹터를 콕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력, 밸류업. 반도체는 단연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인 것 같습니다. AI 혁명의 그 산업 적용 가속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인 것 같고, 연말에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자금이 확대될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HBM하고 파운드리 쪽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슈퍼 사이클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AI 테마 전반이 눌림이 올 경우에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적, 그러니까 핵심 종목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전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 데이터 센터, 칩 설계 관련 기업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 다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피지컬 AI 섹터라든지 또는 로봇 섹터는 연말에 다시 고개를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섹터예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니까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들의 전력망 교체 주기하고 맞물려서 국내의 변압기, 초고고압 케이블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현재 사상 최고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은 연말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어떤 가속화인데,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어떤 금융주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커질 수 있죠. 더더군다나 금융주는 배당 매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정책 수혜가 확 실시되고 있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앵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고 하는 증시 격언도 있으니까요. 현금은 많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지주사들도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마무리된 다음에 아마 수급도 다시 붙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1억이 있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부터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2026년 상반기까지 약간의 긴 호흡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여름부터 올해 하반기에 많은 섹터가 움직일 건데 그 섹터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반바지로 기억하십니까? 성장주라든지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도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바지로의 이 키워드 중에서도 아직 반바지로의 키워드의 섹터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볼만한 섹터는 AI가 곧 미래 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돼 있는 쪽도 여러분들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AI가 미래의 실적이다. 이 명제는 2026년에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섹터에도 관심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국내 대장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기기라든지 또 변압기의 글로벌 수주 잔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반드시 담으셔야 되고요. 실적이 이제 과거의 예상치가 아니라 확정된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수혜 기술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고금리 환경에 또 자금 조달 부담으로 또 수요 둔화를 보여왔었던, 그리고 이제 저평가받았었던 성장주들이 이제는 시장을 이끌 그런 차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어떤 재고 조정은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고요. 2026년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급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주가에 선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2020년에 전기차 시장이 고급차의 제1 물결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2026년은 대중화로 접어들고 있는 제2의 물결이 전개가 될 건데요. 왜 그러냐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반값 전기차, 그러니까 3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만큼 거대한 또 하나의 축이 열렸죠. ESS라고 하는 축이죠. AI 혁명으로 전력 소모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이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거대한 배터리 창고가 필수적인데 ESS가 그 필수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부분들로 더해줄 만한 섹터인데 배당주하고 금융 섹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배당주하고 주주환원 정책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고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금융 섹터 같은 뭐 안정적인 배당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이자 부담 완화 효과까지 더해줄 수 있는 이 배당주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경기 방어적 성격의 어떤 우량주, 보통 경기 방어적 종목이라고 하면 뭐 필수 소비재 부분들인데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이런 경기를 좀 덜 타는 그런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회가 있느냐 이건 지금 영상으로 해결이 안 되죠. 매달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특강.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20일 특강을 못 보셨을 건데요. 11월 30 특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락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 종목의 전략적인 부분들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있는 내공이 담긴 그러한 특강이 전개가 되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특강 신청하시고 특강을 통해서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